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입니다. 요 뒤에 지금 PPT가 잘 안 보이죠? 예, 아마 이게 좀 흐릿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목사님이 이제 자꾸 이렇게 그 자유마을 대표들을 모으는 게 좌익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이 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동이 있습니다. 선전이란 이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왜 혁명이 필요한가, 대한민국 어떤 상태인가라고 해서 실제로 이론으로 가리키는 걸 선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선동은 몇 가지 사실에다가 약간의 감정을 섞어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걸 선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가자, 경찰서를 부수러 가자, 뭐 이렇게, 야 지금 우리 동지가 지금 죽음에 처해 있다, 경찰서로 가자,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해서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 행동하게 만들어 선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만드는 걸 선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선동가뿐만 아니라 선전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됐고, 제가 오늘 주제는 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뒤집게 하고 혁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전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이유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자 하고 선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있는 동네에 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교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들은 지금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광화문 애국 세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이 그 내란의 근거는, 야 뭐 지금 그 국회에 군부대가 출동하지 않았냐, 뭐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내란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당수 많은 사람이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변에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 허용 교수가 이 헌재 판결이 나오고 바로 칼럼에 조선일보에 기고한 게 있습니다. 다음요. 제목은 뭐 다수 폭정행위를 넓혀진 위험한 결정이라는 건데 잘 안 보니까 다음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요, 계엄 선포는 우선 첫 번째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입니다. 대통령의 최고 통치권자의 통치 행위는 사법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혹은 자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계엄, 예를 들면 선포권은 긴급 행동권으로서 대통령이 준 이유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나라를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이유는 뭡니까? 반국가 세력들의 도전,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아예 행정기관을 마비시키려 했잖아요. 그리고 정당한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을 전부 기관을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실질적인 내란 행위였거든요. 대통령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서요. 그럼 이것에 대한 해제 권한은 오로지 딱 하나, 국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가 해제 요구하니까 딱 4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모든 것이 헌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에요. 이걸 사법적 심사 대상 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허영 교수, 우리나라의 최고의 헌법학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 대통령 계엄 선포 가지고 파배나 파면이나 형사처벌된 사례가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행사합니까? 대표를 통해서 행사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표를 통해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가장 앞선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에는 전국구 대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대표가 있습니다. 전국구 대표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전국에 딱 한 명에게 우리가 통치권을 위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대표는 누굽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하냐? 이 전국구인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지역 대표 전체에 있듯, 다시 말하면 하원과 상원이 이들이 사실은 하고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합니다. 이게 원리에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는 다 뽑힌 사람들이냐, 우리 투표를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헌재가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됐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 허영 교수는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1,700만 그리고 5,400만 전체의 뜻을 모아서 된 단 한 명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은 함부로 진행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허영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죄로 탄핵 소추했지만 이걸 허용했다. 내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직권남용인데, 직권남용이란 대통령이 예를 들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외에는 탄핵 소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란으로 엮어서 탄핵 소추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걸 빼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허영 교수 말로는 사실은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용인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위법된 증거들이 가필과 오염된 증거밖에 없는, 여러분 아시죠? 가필. 예? 뭡니까? 홍장원이 갖고 뭡니까? 메모.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들과 전쟁하려면 우리가 내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홍장원의 메모 뭐였으면 가필된 거였습니다. 홍장원이 가필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증언들, 이 곽종규 특전사령관 증언 어떻게 했습니까? 박선호하고 사진 통화해서 협박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오염된 증거와 그 다음에 조작된 메모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그 증거는요,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피고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헌재가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대한민국은 원래는 지금 외국에는 지금 의원 내각제가 있는 나라, 대부분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해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것만 있고, 국회가 잘못하면 지금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왜 대통령은 다른 예를 들면 다른 수단이 있는데 왜 안 했냐라고 꾸짖는데, 허영 교수 얘기는 이건 엉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허영 교수의 표현을 빌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틀고 몰린 거는 이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에 저항하지 않고 국민이 이미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미 연방 대법원의 공식적인 9번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이 미 연방 대법원이 작년도에 내린 판결입니다. 예, 10번인데 간단합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는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 그러니까 사적 행위 말고 공식적인 행위는 절대 면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법 심판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전부 다운시켰습니다. 각하시켰습니다. 여러분,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우리 대통령이 재임 중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계엄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 사법 심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당한 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는 겁니다. 지금 저들은 지금 아예 내란 재판소를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혁명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혁명. (21번이요) 21번이요. 예, 근데 잘 안 보일 테니까. 혁명이란 지금 이 트럼프도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퍼지, 숙청이 벌어지고 있냐, 혹은 레볼루션, 혁명이 벌어지고 있냐 했으면 그 혁명이란 뭐냐면 첫 번째로 통치 체제를 뒤집는 겁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통치 체제를 뒤집는 거. 다시 말하면 통치 체제란 말하면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통치 원리를 뒤집는 걸 말합니다.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3권이, 다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권이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의 주 내용입니다. 절대로 이 3권은 통합되면 안 된다. 3권이 통합되는 순간 그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짓밟힐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우선 수사를 누가 합니까? 국회가 수사하는 특검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거는 이 수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행정부, 검찰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뭘 만든다 그럽니까? 내란 재판부를 만든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곧 법안이 통과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국회가 수사, 행정부 권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재판, 다시 말하면 사법부 권한까지 국회가 몽땅 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통치 원리인 3권 분립하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일당이, 여기 국회도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혹은 이재명이 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갖는 나라 우리 옆에 있습니다. 중국이 있고 또 하나는요, 북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혁명은 바로 이것이 혁명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고 중국이나 북한처럼 가려는 것, 이게 혁명이란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진행되는 것은 바로 이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혁명은 폭력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고 국민을 속여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편결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모두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 80년 넘게 대한민국을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만들었던 이 자유민주 질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광화문에 나와야 되고 왜 지금 싸워야 되는지 이유는 보다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권이 통합되는 나라는 그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없고 오로지 독재자 당만 남아있고 오로지 북한 김정은 이석기 등 주사파만 남아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부 인권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운 정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김학성 교수의 말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저 부당한 권력과 싸워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가지는 이유도 저 부당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제와 탄압에 맞서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보장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정광 목사님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지금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기필코 이번 가을에는 저 이재명 정권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까지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